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상. 자, 첫 번째 단원의 멍키 스패너라고 하는 우리 현대 소설이죠. 현대 소설. 어이구, 현대 소설. 자, 단편 소설이고요. 자,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 그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다가 이제 고난이 좀 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설 자체는요. 자, 1인칭. 자,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가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자, 다 저녁 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자, 엄마가 일주일을 지금 집을 비우는 거야. 게다가 나한테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고 가셨겠죠. 그치? 자,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에 지나갔다. 자, 앵두빛깔 립밤과 자, 고양이 핸드폰 케이스와 편의점 과자 몇 개, 자, 뭔가 특이하고 맛있겠다 싶은 과자들 값이 전부 3,000원이 넘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고 싶었던 그런 물건들이죠. 자,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고, 아, 나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 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자, 지금 엄마가, 자, 지금 이제 집을 비운다는 그 사실을 너무 들떠 있는 거죠. 언니 배고파. 옆구리에 혹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자, 동생이죠, 동생. 그러니까 동생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는 거죠. 근데 아예 생각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8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다. 나는 그 나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이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어휴, 지금 내가 8살 때 8살 때 그 일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8살 때 내가 그걸 했고 동생이 8살이 됐으니까 한 6, 15, 16쯤 된 나라고 하는 애 나이가 그 정도로 예측이 되겠죠. 자, 내가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우유병을 물리고 놀아주고 다 했다. 그런데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하나는 아직도 아기 취급을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동생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어 더하기 뭐 거들떠보다, 자, 아른 체를 하거나 관심 있게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완성을 해보래요, 자기 스스로. 자, 하나는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엄마가 동생한테는 어, 하나는 아기 취급을 하네요. 자기는 밥 차려 먹고 했는데 엄마는 현관문에 나서는 순간까지 하나 걱정을 했다. 자, 냉장고 안에도 하나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을 꽉꽉 채워두었다. 자, 지금 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동생은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다행히 하나는 밥도정이 없는 편이라 밑반찬에다가 달걀이나 하나씩 붙여주면 군소리 없이 자, 밥을 잘 먹긴 한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나 발소리가 저만큼 멀어졌다. 내가 진짜로 자는 줄 알았나 보다. 졸졸졸졸졸. 자, 볼일 보는 소리가 들렸다. 자,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자, 똥 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느긋한 척 하는데 하나가 끙 힘주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 닫고 볼일 보라는 말을 참아 못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저께 화장실 정등불이 나갔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는 줄 알고 그날 밤 귀신같이 불이 나갔다. 자,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나. 사실은 나도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볼일을 보는 중이다. 지금 사건이 하나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비운 사이에 지금 화장실에 불이 나간 거야. 됐어요? 자, 언니 하고 동생이 부릅니다. 잠깐만, 여기 질문이 있었나? 자,
그래놓고 자 하나가 또 나를 불렀다. 뒤를 길게 부른다는 것은 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자 동생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야. 자 계속 자는 척 할까 하다 그냥 일어났다. 슬슬 배가 고파왔다. 왜? 자 화장실 앞에 서서 물었다. 하나가 세면대 앞에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나를 돌아봤다. 자 세면대 안에는 비누 거품 둥둥 뜬 물이 넘칠 듯 차 있었다. 자 물이 안 내려가. 자 지금 또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지금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화장실 전등도 나갔고요. 자 나는 하나한테 비키라고 하고 뿌연 물속에 손을 담가 배수구 마개를 찾았다. 자, 동전같이 생긴 마개를 누르면 배수구 구멍으로 마개가 쏙 들어가 물이 안 빠지게 막아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도로 튀어 올라 벌어진 틈새로 물이 빠지게 된다. 뭐 니네 이 세면대 원리 알죠? 자, 하나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다. 언니가 저번에 알려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 또또또. 자, 뭡니까?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지금 배수구가 막힌 거죠. 그치? 지금 전등이 나갔고요. 자,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죠. 자, 마개가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였다. 뭐지? 그럼 방금 전에 열려 있었다는 말이지. 마개를 다시 눌렀다. 자, 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끝에 틈새가 만져졌다. 그런데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다. 나도 해봤어. 근데 안 돼. 자, 하나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하나가 손을 마저 헹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하나가 화장실 바닥을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자,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우리 보통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자, 일이 점점 더 꼬여갔다. 자,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자, 이 4일 동안 지금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부분은 발단이고요. 이 뒤로부터는 전개입니다. 자, 우리 소설의 구조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으로 진행되는 거 알죠? 지금 발단 부분 지나서 이제 전개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일단 저녁밥을 먹기로 했다. 자, 냉장고에 감자조림과 시금치 무침을 꺼내고 달걀을 2개 붙였다. 구운 김도 꺼내 포장지를 뜯었다. 하나가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장조림 담금통을 들고 왔다. 자, 반찬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할까 하다 말았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 배수구가 막혔죠. 그 다음에 전등도 나가고. 전등불이야 원래 오래 쓰면 저절로 나가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세면대는 갑자기 왜 저럴까 생각해봤다. 요즘 들어 세면대 물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가 반찬을 재보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다. 자, 고무줄을 가져와 뒤통수에 동그랗게 말아 묶어주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 자, 그러니까 왜 막혔는지 알겠죠? 내 머리도 감고 하나 머리도 감겼다. 자, 그러니까 이러니까 배수구가 막히지.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여기 보면은 지금 질문에 나가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문제. 지금 여기 반찬 걱정보다가요. 자, 배수구가 막힌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문제죠. 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샤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급한 대로 세면대에다 몸을 숙이고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만 대충 감고 지나갔다. 자, 하나 머리가 제법 길다. 자, 머리 긴데 세면대에다가 머리를 감았으니 자, 엄마가 몇 번이나 잘라주려고 한 걸 내가 못 그러게 막았다. 하나도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자, 그렇다고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자, 애들 속에서 무척 이도저도 아닌 인생의 시작인데, 자, 하나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파묻혀서 산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 동생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차원에서 자르지 말게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하나의 긴 머리를 묶거나 닦거나 여기저기 핀을 꽂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들을 둘러주고 있다. 그래도 되게 착한 언니죠. 자, 얘는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생을 귀찮아 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죠. 동생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뭐 선생님이 일일이 안 하더라도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 자, 예를 들어서 세면대가 막힌 가닥은 무엇일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언니 하고 왜 크게 불렀을까? 그치? 아니면은 도대체 왜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요. 여태까지 읽은 내용 가지고서 나는 엄마 없이 일주일 지낼 생각에 걱정부터 됐어. 아니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막 그 10만 원 가지고서 뭘 하려 그랬단 말이야. 기뻤어. 즐기고 있죠. 그런데 자 지금 전등불 나가고 자 하수구 막혔어요. 자 하나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 동생은 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면대 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지금 물이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지금 전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머리가 길다. 그렇다고 하나처럼 남들 눈에 띄어보려는 수잡은 절대 아니다. 우리 반만 해도 머리 짧은 애보다 머리 긴 애가 훨씬 많으니까 자 애당초 이런 걸로 눈에 띌 수 없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맘 먹고 자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자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머리 짧은 여자애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던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였고 나는 그런 애로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 싶었던 것 같다. 자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간 날 아이들의 반응은 내 예상과 좀 달랐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였다.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 자,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상처받은 거죠. 진짜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앞머리 내리면 어때? 아직도 커 보여? 좀 더 다시 보라고. 자, 이래도 얼굴이 커 보여? 그러니까 조금 애들의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여기 지금 내용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상을 주려고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역으로 지금 얼굴판이 조금 이렇게 넉넉한 게 그런 얼굴인가 봐. 자, 그런데 머리를 짧게 잘랐으니 얼굴이 더 커 보이지. 자, 그래서 결국 나는 호들갑을 다 떨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뭉텅뭉텅 자르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머리끝만 살짝 다듬고 집에 오면 엄마가 그만큼 자를 거 왜 비싼 돈을 들여 자 미용실에 가느냐고 야단을 했지만 그 정도 구박에 흔들릴 내가 아니었다. 자 원래 호되게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은 뼈에 새겨지는 법이니까 자 지금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고 나서 이제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는 둘 다 치렁치렁한 머리실을 휘달리며 사는 중이다.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와 다 쉬다가도 두꺼운 테이프를 손바닥에 뒤집어 감고 방바닥이며 거실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찍찍 찍어내곤 했다. 이놈의 찍, 가시나들 찍, 머리를 다 찍찍 밀어버릴까 찍찍찍. 자, 머리가 이게 길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죠. 자, 아무튼 세면대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놓고 샴푸로 쭉쭉 짜서 구석구석 비벼얹고 헹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에 빠져나간 자,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이 됐다. 자,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자,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보기로 했다. 자,
와, 이 나라고 하는 애가 대단히 지금 낙관적이에요. 자, 긍정적이고, 자, 낙관적인 성격이죠. 자, 막히거나 말거나 밥이나 한 그릇 더 먹자. 이런 거죠. 자,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 자, 그러니까, 배수구 막힌 다음 날이겠죠. 만년철물점. 자, 볼 때마다, 자, 가게 이름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천년만년 철물점 하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굳세너지로 장사하나 싶었다. 자, 그러니까 만년철물점이 지금 가게 이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할머니, 자, 가게 안에 들어가 주인 할머니를 불렀다. 만년철물점은 경빈이 할머니네 가게다. 경빈이는 하나의 자, 어린이집 친구인데 한동안 할머니랑 살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엄마 집으로 갔다. 자, 그 뒤로 할머니는 하나를 볼 때마다 경빈이 안 보고 싶냐고 물으면서 사탕도 주고 요구르트도 준다. 자, 지금 어, 할머니가 정감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뭐 주랴. 자, 할머니가 구석에서 밥을 먹다 말고 나왔다. 점심을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아니요, 저 뭐를 사러 온 건 아니고 자, 거기에, 자, 교복 윗도리 주머니에 두 손을 밀어넣었다. 자, 뭘 사러 온 게 아니라서 괜히 눈치가 보였다.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 물이 쫄쫄쫄 내려가?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가? 자, 지금, 할머니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는 만년철물점이라는 철물점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일종의 이제 부정적, 그로 인식을 하고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어찌됐건 뒤로 넘어가서 아예 안 내려가서 가요. 그거는 저기다 물어봐야지.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르쳤다. 한성설비. 자, 그래서 한성설비 해결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맨날 지나가는 길인데 저런 가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거는 뭐든 다 뚫어주는 데라고 했다.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세면대 뚫는 데다가 쓰는 거야. 대충 얼마쯤 해요? 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냐고 헐렁하게 생각한 것 같다.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장 머리카락 좀 빼주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모르는 거죠. 출장비란 게 있는데. 자, 그런데 할머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한성설비 사장님은 이것저것 못 고치는 게 없는 기술자라서 어디든 한번 방문할 때마다 자, 출장비가 얼마? 5만 원이라고 했다. 자,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으니까 뒤로 넘어갈 뻔한다 그러잖아. 아직 출장비를 낸 것도 아닌데 피 같은 돈이 왕창 뜯긴 기분이 들었다. 수리비에 출장비까지 있다니. 자, 얼굴 일찍 풀리자. 할머니가 대뜸 나무라는 소리를 했다. 그 정도 값은 안 내고 사람을 부르려고 비싼 물건들은 척척 사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왜들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우리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자, 할머니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5만 원이든 언제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나.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만 원인데 그중에 5만 원을 내야 되니까 뭐 그런 거죠.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꾸벅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가게 밖까지 나를 따라 나왔다. 자, 해결책을 자 이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해결책을 할머니가 제시를 해줬어요. 첫 번째 여기 가서 아저씨를 출장을 불러가지고 뚫어달라고 해라.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한번 가봐라. 가보든지.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주는데 또 모르지. 말을 잘하면 봐줄지도. 나는 항상 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자 관리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가끔 거실벽에 붙어있는 스피커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송을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는 한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자, 인간 해결제 두 번째가 이제 관리사무소였던 거죠. 자, 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훑어보는 중 이쪽으로 가면 302, 저쪽으로 가면 305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판 모양 안내판에서 관리사무소 팻말을 찾아냈다. 자,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었다. 할머니 말대로 또 모를 일이었다. 자, 나는 원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은근슬쩍 남의 돈을 떼어 먹으려 들다니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냥씩이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어, 어, 자기가 이제 말을 잘해가지고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엄마도 말만 번지르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쓸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경우와 좀 다르다. 뻔뻔스럽게 빚을 다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맡긴 세면대 좀 봐달라는 거니까 자,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 자신의 행동에 어, 합리화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보이지 않았다. 후문 앞까지 왔는데 노인정 말고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보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있었다. 노인정 한쪽 벽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계단 밑에 유리문 위에 붉은 글자가 보였다. 찾았다. 관리사무소.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을 밀고 들어가니 회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소파 위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왔니? 아저씨가 물었다. 저희 집에 뭐가 고장나서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할 참이었다. 세면대가요. 어제부터 물이 안 내려가서요. 자,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하고 나는 화장실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만년철물점에 갔다. 아니죠. 사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물어보러 간 거예요. 자, 철물점 할머니가요. 자, 한성설비에 가면 세면대를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 자, 나는 막힌 세면대 때문에 어디에 처음 가봐요? 관리사무소. 근데 저기 한성설비도 처음 가본 거 아닌가? 어쨌든 뒤로 갑니다. 고장났어? 뭐가? 자,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벼운 척 하려고 했다. 저희 엄마가요, 지금 어디 가셔서 집에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씻지를 못해서요. 아저씨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몇 호인데, 지금, 가여운 척 하고 있죠. 나를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여러 번 얘기했다.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배를 눌러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누구세요? 자,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 아저씨가 또 물어봤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이 이제 험악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세면대를 고치려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집에는 나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얘기해 놓고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엄마 밖에 계셔요. 자, 엄마랑 같이 올게요. 자, 이제 또 이제 거짓말을 하죠.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길을 빙빙 돌아 집에 갔다.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자, 진짜로 누가 있을까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 지금 어, 이제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죠. 불안감이. 자, 외숙모가 전화를 했다. 하나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했다. 하나를 흔들어 깨웠다. 방에서 혼자 노는 줄 알았는데 그새 잠이 들었다. 하나는 잘 때 깨워도 칭얼대지 않는다.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왔다.
버스 카드 안에 남은 돈이 간당간당했고 별로 멀지 않았다. 자, 지금 꼭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뜰한 성격이죠. 알뜰한 성격. 자, 외숙모는 저번보다 몸이 더 불어 있었다. 아기 낳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하나가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옆에서 다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외숙모 배를 보니 와, 장난 아니구나 싶었다. 이제 임신한 분들 이제 배를 보면 좀 힘들어 보이죠. 외숙모는 손발도 퉁퉁 붓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휴 숨을 몰아쉬었다. 자, 이제 만삭이 됐을 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숙모도 지금 엄마가 지금 어디 가 있으니까 애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이려고 하는데 와서 봤더니만 외숙모가 힘든 상태에서도 부른 그 외숙모도 좀 마음씨가 착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지켜본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또 자, 어른스러운 모습이죠. 자, 하나는 김치찌개 안에 있는 꽁치를 세 토방이나 먹었다. 밑반찬만 놓고 밥을 먹다가 찌개가 있으니 좋은 모양이었다. 나도 찌개 국물에 밥을 자작자작 비벼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집에 별일 없니? 외숙모가 냄비에 남은 김치찌개를 통에 담아주며 물었다. 하나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얘기를 하지, 그치?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물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자 눈으로 묻고 있었다. 그래도 좀 어, 동생이 그러니까 외숙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나는 하나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도리도리 한 거 안 돼. 자, 우리도 엄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외숙모도 외삼촌 없이 자 혼자 버티는 중이다. 아, 외삼촌이랑 그러니까 엄마도 어디 갔고 외삼촌도 어디 갔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외숙모도 지금 혼자 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짐스러우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다 어른스러운 면모가 다 드러나죠. 엄마랑 외삼촌은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집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이랑 엄마랑 같이 일하나 봐. 그렇지? 자, 아무 일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 우리 소풍이도 자, 아빠 올 때까지 잘 있다 나올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태명인가 봐. 자, 자, 외숙모가 자, 부른 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소풍이는 외숙모 뱃속에 있는 아기의 별명이다. 자, 세상에 소풍 오듯이 즐겁게 오라고 외삼촌이 지어줬다고 했다. 외삼촌은 자, 우리 생일 카드에도 가끔 멋진 말을 써주곤 한다. 소풍아 잘 있어. 자, 하나가 자, 손으로 외숙모의 배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했다. 자,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자, 외숙모한테 얘기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갑니다. 자, 집에 오다 편의점에 들렸다. 차비를 아꼈으니 과자 한 봉씩은 사 먹어도 될 것 같았다. 엄마가 주고 간 돈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이참에 돈을 펑펑 써봐야지 했는데,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망설여졌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막 그 가격 생각하지 않고 막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은 아까운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자, 먹고 싶은 거 골라 하나가 신이 나서 진열대 쪽으로 뛰어가더니 금방 과자 한 봉지를 자 들고 나왔어요. 자, 맨날 먹던 과자다. 자, 나는 그 과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진열대 위쪽에서 비싼 과자를 골라 하나의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자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가서 자, 10,000원짜리를 내밀었다. 우리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과자는 아무렇지 않게 사 먹는 애들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했나 봐. 자, 이게 뭐 이거를 가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넉넉하지 못하게 좀 일단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절정입니다. 지금 잘 보면요, 내용이 갑자기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공원길이 한산했다.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장면의 전환이 확 벌어진 거야. 평소라면 학교 가는 애들로 북적일 시간이었다. 자전거 속도를 좀 늦추고
뒤를 돌아봤다. 하나가 부지런히 페달을 구르며 쫓아오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자, 길 건너 자전거 가게가 보였다. 여기가 목적지야.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다. 사장님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다 말고 우리한테 아는 체를 했다. 자, 우리는 자전거를 다 여기서 샀고, 자, 하나 자전거에 붙어 있는 보조 바퀴도 여기 와서 뗐다. 자, 사장님이, 자, 그러니까 이 자전거 집 사장님이랑 알고 있는 거죠. 사장님이 조인세를 풀어 양쪽 보조 바퀴를 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전부 지켜봤다. 나는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 있었다. 내가 찾는 것은 신기하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성승성금 걸어갔다. 그런데 손에 쥐니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 할 수 있겠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문득 오기가 생겼다. 소나기에 힘을 꽉 주고 사장님을 돌아보며 자 물었다. 저 이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자 지금 먼키 스패너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앞에 우리 사진에 있었죠? 사진에 맨 앞에 있었나? 먼키 스패너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아 우리 먼키 스패너가 이렇게 볼트 이렇게 돼 있는 우리 볼트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이거를 잡아서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그 이 모양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렇게 해서 돌리면요 열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키 스패너라고 합니다. 자, 먼키 스패너. 우리 소설의 제목이죠. 먼키 스패너. 자, 어젯밤 양치질 하는데 하나가 칫솔을 입에 문 채 세면대를 계속 힐끔거렸다. 자, 여전히 물이 넘실넘실 되고 있었다. 넘실대고 있었다. 자, 하루 종일 우리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이 빠졌나 들여봤지만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자, 하나가 나를 빤히 올려다 봤다. 자, 그러니까 어, 이제 세면대가 물이 알아서 빠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빠지죠. 언니 얘 어떻게 어두워서 다른 건 잘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 눈동자가 똑똑히 보였다.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일 고칠 거야. 누가? 언니가. 지금 언니가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생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스스로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 너 저번에 연필깎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줬어? 내가 고쳐줬다. 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고장이었다. 연필깎이 뚜껑을 열고 톱니바퀴 사이에 박힌 연필심을 빼낸 뒤에 다시 닫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나가 비로소 웃었고 나를 보란 듯이 자 양침물을 바닥에 퇴 뱉었다. 그리고 진짜 생각했다.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자 우리 어, 생각이 바뀌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수동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나는 이불 속에서 자 막힌 세면대를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20개쯤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 정도는 얼추 따라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선생님들 하다가 가끔 모르는 거 나오면요. 이렇게 뭐 수리하는 거, 고치는 거, 이거 동영상 거기 뭐 유튜브에 뒤져보면 방법까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검색창이나 이런 데 하면은 말로 설명이 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영상으로 찍어 놓으니까 엄청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 그래 놓고, 도구 이름을 알려줬대요. 동영상에서. 자, 그게 뭐냐면, 멍키 스패너. 나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금방 기억해냈다. 어디서 봤겠어요? 자전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면이잖아. 토요일 날 아침이었다가 지금 토요일 아침이었다가 자, 요 파트는 뭐예요? 금요일 저녁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토요일로 돌아오는 우리 이런 것들을 역순행적 그죠? 역순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서 자, 이게 우리 지금 위기절정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요 부분 깔아놓고 역순행적 구조가 있다,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일로 옵니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자, 멍키 스패너를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지 꼬치꼬치 묻더니 쓰고 나서 바로 가져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가방에 멍키 스패너를 챙겨 넣고 자,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는데 사장님이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조금씩 발라주었다. 아이고, 아저씨 되게 착하네. 그치? 자, 페달을 밟자마자 자전거가 앞으로 쑥쑥 나갔다. 자, 여기서는 또 아저씨가 착한 모습이 나오고요. 자, 이거 좀 하고 가야지. 자, 관리사무소 아저씨는 엄마와 함께 와야 세면대를 고쳐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이런 말 안 했어. 자, 나와 하나는 편의점에서 평소에 몇 돈 과자? 아니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비싼 과자를 사 먹었죠.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하고 자전거 가게로 향하죠. 자, 하나한테 세면대 안에 물을 퍼서 자, 바닥에 버리라고 시키고 나는 장갑을 낀 채 세면대 아래로 쭈그려 앉았다. 자, 동영상을 본 대로 자, 부드럽게 구부러진 관이 거기 있었다. 자, 비밀 동굴이라고라도 발견한 것처럼 좀 놀라운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 안에 이런 뜻밖의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 자, 그렇지 뭐 이런 걸 누가 애들한테 시키겠어. 근데 얘는 이제 직접 자기가 하는 거죠. 자, 다 했었니? 자, 세면대가 비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할 때다. 작업 순서는 머릿속에 다 있었다. 동영상을 자, 한 번쯤 돌려봤더, 5번쯤 돌려봤더니 저절로 헤어졌다. 자, 일단 구부러진 배관 양쪽에 조여 있는 자, 너트를 풀어야 했다. 이거 풀기 위해서 우리 멍키 스패너가 필요한 거죠. 자, 너트를 꽉 물도록 자, 멍키 스패너의 입을 조절하고 힘을 주어 자, 왼쪽으로 돌렸다. 한두 번쯤은 좀 뻑뻑하게 돌아가지만 그 뒤로 술술 자, 풀렸다. 양쪽 너트가 자, 모두 헐렁해지자 자, 배수관이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다. 자, 지금 뭐 작업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양쪽에 조여 있는 너트를 풀어야 됐다.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조절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풀어서 빼낸 거죠. 자, 그러니까 놀란 거야. 자,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져 있었다. 자, 이게 뭐겠니? 검고 축축한 덩어리. 머리카락이지, 머리카락. 자,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냄새도 지독했다. 자, 하나야 나가 있어. 자, 동생에 대한 배려네요. 동생에 대한 배려. 자, 하나가 손가락으로 코를 꽉 쥔 채 고개를 도리도리 했다. 언니가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매간의 의리입니다. 언니가 하고 있는데. 자, 코딱지만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 자, 그럼 이거 들고 있어. 여기 잘 보이게. 핸드폰 플래시를 켠 다음 하나 손에 쥐어졌다. 어두침침한 하던 세면대 아래가 환해졌다. 나는 숨을 꾹 참고 자, 철사 옷걸이를 꼬챙이로 만들어 배수관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이구, 이런 것까지 동영상을 봤다 그랬지. 자, 그래서 자, 물때가 잔뜩 낀 자, 우리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자, 세면대 물이 못 내려가게 막고 있던 범인이었다. 자, 아래쪽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위쪽을 살펴볼 차례다. 동전처럼 생긴 세면대 마개를 한쪽으로 돌려 빼내자 물 빠지는 구멍 속에도 자, 머리카락들이 잔뜩 걸려 있었다. 이놈의 가시나들 머리를 다 밀어버릴라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자신 탓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하나 머리에 꽂혀있던 실핀을 하나 빼달라고 해서 구멍 속 머리카락을 걷어냈다. 자, 그래 놓고 줄줄이 딸려 나오던 머리카락들을 자, 다 치우고 나니 구멍 저 아래로 타일 바닥이 내려다 보였다. 자, 여태 갑갑했던 속이 뻥 뚫렸다. 자, 지금 자신의 심정이 나온 거죠. 답답했던 그 마음이 다 해결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자, 머리카락 뭉치들을 서둘러 비닐봉투에 담고 꼭 묶었다. 순서를 까먹기 전에 마개와 배수관을 되짚어 끼워야 했다. 자, 그래 놓고 자, 위쪽 마개를 제자리에 꽂아 반대로 돌리고
아래쪽 구부러진 관도 원래 모양에 맞춰 맞춘다. 자, 먼키 스패너로 너트를 다시 조이고 마지막으로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 어우, 대단합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먼키 스패너를 이거 처음 쓸 것 같은데 대단히 잘 했네. 자, 갑시다. 자, 튼다. 동생이 뭐 얘기하겠죠. 하나가 수도꼭지를 잡고 물었다. 잡고 자꾸 물었다. 자, 마음이 조마조마한 듯 했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잘한 것 같아요. 자, 샤 물이 쏟아졌다. 세면대에 잠깐 차오르던 물이 막의 틈새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꼬로록 꼬로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 내려가고 세면대가 텅 비었다. 별것도 아니네. 자,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느끼는 우리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느끼는 안도감, 성취감 이런 거겠죠. 자, 내가 말했다. 별것도 아니네. 하나가 내 말을 따라하며 웃었다. 자전거 가게에 먼키 스패너를 돌려주고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렸다. 할머니가 밥통을 열고 막 밥을 푸고 있었다. 그래도 큰 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었다. 전구 하나 주세요. 화장실 전구요. 자, 나는 내친 김에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화장실 등 모양을 물어보니 진열장에서 전구를 찾아주었다. 하나 밥은 먹었어? 자, 할머니가 참 마음이 좋죠. 자, 할머니가 자, 우리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꺼내 하나 하고 나한테 하나씩 주었다. 자, 나 혼자 오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요구르트를 홀짝이며 할머니한테 전구를 가는 법도 물었다. 할머니는 철문점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고 엄마도 집에 뭐가 잘 안 들어갈 때마다 여기 와서 할머니에게 묻곤 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얘네가 자주 오던 그런 곳이죠. 자전거 가게 마찬가지로. 자, 전구 가는 거야 밥하는 것보다 쉽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전구를 꺼내 자세히 보여주며 전등에서 전구를 어떻게 빼내고 어떻게 다시 끼우는지 알려주었다. 자, 전등 스위치 먼저 끄고, 자, 장갑도 꼭 끼고, 자, 엄마는 할머니한테 경빈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자, 할머니가 여기 철물점을 오래 하면 좋겠다는 말을 빙 돌려서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이웃이죠. 그러니까 뭐 위급한 일 있으면 지금 이제 나에 대한 아빠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와서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인지 너희도 좀 알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거니까. 자, 가게 이름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만년철문점이 자, 천년만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건 나도 찬성이다. 이거 생각이 바뀌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이제 철물점에 처음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왜 이름이 만년철물점이야? 하고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철물점에 대한 자, 나의 인식 변화가 보여지네요. 자, 오랜만에 자, 하나를 목욕시켰다. 자, 우리 결말 부분입니다. 자, 하나를 목욕시켰다. 자, 구석구석 비누칠도 하고 머리도 감겼다. 자, 그러니까 동생을 되게 잘 이게 집이 비었는데 집에 친구도 한 번 안 부르고 동생을 대단히 잘 관리하고 있죠. 자, 머리 위에 불빛이 환했고 샤워기 물도 따뜻했다. 하나가 세면대를 손으로 짚어 서서 아 좋다 했다. 잘 닦아놓은 세면대가 하얗고 단단하게 반짝거렸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 우리는 젖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식탁에 밥을 차렸다.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조리 다 꺼내놓았다. 이제 엄마 올 때가 된 거죠. 엄마가 있을 때도 토요일 저녁밥은 특별하게 차려 먹었다. 나는 유리컵 2개의 오렌지 주스를 따랐다. 엄마는 하나한테 유리컵 주지 말라고 깨뜨리면 다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플라스틱 컵만 쓰게 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엄마가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어쨌든 두 손으로 꼭 쥐어. 자, 주스는 유리컵에 마셔야 더 맛있고 더 멋있다.
하나는 이 맛과 멋을 자, 누릴 자격이 있다. 자, 우리는 챙소리 나게 건배를 하고 주스를 마셨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사이에 두 자매가 집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했잖아. 이게 대단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하나는 자, 무슨 일 없지? 엄마 월요일 밤에 올라갈 거야. 집에 가면 12시 넘을지도 몰라. 자, 알았어. 자, 근데 엄마, 엄마가 준 돈으로 뭐 하나만 사도 돼? 뭐 그냥 갖고 싶은 거 있어서 15,000원이야? 15,000원이야. 너무 비싸? 아니야. 사고 싶은 거 사. 밥 잘 챙겨 먹고. 자, 전화를 끊고 누워서 오른쪽 손바닥을 폈다. 와, 이거 되게 멋진 생각인데. 자, 얘 지금 엄마가 준 돈으로 뭐 하나만 사도 돼? 우리 소설 전반부에, 그러니까 발단 부분에 막 우리 립밤 같은 거 사고 뭐 사고 막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얘가 얘기한 거 이거 먼키 스패너야. 자기가 지금 어 먼키 스패너가 집에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다. 여학생이 먼키 스패너를 자, 갑시다. 뒤에 이게 나오잖아. 자, 먼키 스패너를 꽉 쥐었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여학생이 먼키 스패너 사는 게 진짜 이거 어, 선생님 자꾸 웃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어른 남자도 먼키 스패너 잘 안 사는데, 자, 그러니까 이 먼키 스패너가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 만족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물건인 거야. 그래서 내 소나기의 힘이 스패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패너를 쥔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뜬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일에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자,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놓고 아까 철문점에 전구 사러 갔을 때 벽에 걸린 스패너들을 봤다. 또 시간 역순행적 구성이죠. 자, 반짝이는 새 스패너들이 크기별로 나란히 걸려 있었다. 자, 손잡이가 노란 것도 있고 초록색인 것도 있었다. 할머니가 하나를 옆에 앉혀놓고 김에 밥을 싸서 입에 넣어주는 동안 나는 스패너와 드라이버와 펜치를 천천히 구경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자, 뭐 그거는 15,000원. 자, 그러니까 어, 자기가 사고 싶어 했던. 자, 나는 초록색 손잡이 스패너를 만지작 대다가 도로 걸어두었다. 옆에서 쌕쌕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자, 하나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다. 나도 잠이 쏟아졌다. 다시 이제 돌아온 거야. 현재로. 자,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우리는 엄마가 없는 다섯째 밤을 보내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자, 지금 전등불도 해결했고요. 세면대 막힌 것도 해결했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잘했어 김한경. 이름이 인제서야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칭찬을 하고, 그치? 뿌듯함.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해결하거나 자기가 뭔가 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삶에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나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웃었다. 엄마가 오려면 이제 이틀 남았다. 자, 아주 멋진 소설이죠. 자, 배수관에 걸린 뭡니까? 머리카락을 다 치우고 나서 세면대를 뚫었고요. 자, 내친 김에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구도 사왔죠. 나는 자, 어떤 일에 호들갑을 떨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뭐야? 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이게 아니야. 얘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제 여기서 스패너 얘기하는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 이거를 이제 꿈꾸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 뒤에 탐구 부분? 탐구 부분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아직 한 시간이 안 돼서 인강이 한 시간이 넘어가면 좀 힘든데, 자,
갑시다. 자, 한경의 세면대 수리 과정. 자, 일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엄마가 자,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는데 어떡하지? 자, 화장실에 뭐가 나갔어요? 전등불 나갔고요. 세면대, 배수구까지 막힙니다. 자,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고칠 수 있다니 다행이야. 지금 감정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죠. 잠깐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고? 자, 아쉽지만 자, 가진 돈의 절반을 써서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지. 자,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철물점에 갔더니만 할머니가 한성설비에 가서 자, 출장비 5만 원 해가지고 아저씨 불러가서 고쳐라. 자, 그래 놓고서 자, 우리 지금 여기로 가야죠. 해결 두 번째. 자,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세면대를 수리하면 엄마도 없는 집에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들어오셔야 하는구나. 아무래도 자, 그냥 돌아가야겠어. 돌아가야겠어. 자, 관리사무소 아저씨에게 부탁하려다가 자,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오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결심을 하죠. 자기가 고치기로. 자,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게 여기로 와야죠. 이렇게. 이게 지금 자, 얘들아,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로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자, 그래서 자, 막힘 세면대 뚫는 법. 자, 요거를 지금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자, 마침내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은 거야. 그래서 먼키 스패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 자전거 가게에 가서 자, 뭐를 빌립니까? 먼키 스패너를 빌립니다. 자, 그래 놓고 직접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자, 막상 해보니 자, 별것도 아니네. 자, 먼키 스패너로 자, 너트를 풀고 배수관을 분리하여 그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모두 빼낸 뒤 반대로 다시 조립하고 확인하면 끝.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 뒤에 보시면 어, 지금 여기 학습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잠깐만 있어봐. 4번, 5번은 이제 친구들이랑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마지막에 여기 개념 정리 보면요. 자, 이렇게 성장을 다룬 소설을요, 우리 성장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인공이 다양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고요. 자, 주로 인물이 겪는 어려움, 그 과정에서 인물의 내면의 심리, 이런 것들을 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나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 대신 우리 2번, 3번은요. 자, 이렇게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의 성장 과정을 이해해 보세요. 자, 고장난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이 주인공 나의 생각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자, 세면대를 고치기 전에 이제 가격표 따위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들어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 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10만 원 받은 거잖아, 엄마 돈. 그렇지? 자, 그래서 어, 이 이 내용이 세면대를 고치고 나서는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초록색 손잡이 스패너를 사고자 하죠. 자, 그 다음에 불이 안 들어오는 자,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어.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자, 근데 고쳤잖아. 내 소나기의 힘이 스패너를 통과하며 몇 배로 커지는 느낌.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쵸? 자, 그러니까 세면대를 고치기 전에 주인공 나의 생각, 그치? 따지고 보면은
문제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무슨 태도? 수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 나니까 자, 자신도 능동적이고 자,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바뀌게 되죠. 됐어? 자, 그리고 돈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자, 엄마 몰래 자기가 원래 사고 싶었던 것을 막 사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의미 있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보여졌죠. 자, 나에게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과 먼키 스패너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말해보자. 자, 나에게 먼키 스패너는 자신감을 넣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해. 자신이 고장난 것을 척척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잖아. 자, 뭐 이거는 자기 생각, 그치? 그러니까 음, 이 먼키 스패너가 자, 풀리지 않는, 풀리지, 풀릴 것 같지 않던 것들도 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자, 용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 철물점 처음에는 어떤 인식이었죠?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 할머니가 자 지금 가에서 나로 달라진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결책도 알려주잖아. 해결책 뭐였습니까? 저기 한성설비에 가봐라. 그리고 한성설비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자, 이렇게 친절하게 해결책을 두 개나 얘기해 줬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동생이랑 같이 왔을 때 밥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도 주고 그 다음에 전구 가는 법 알려주잖아.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죠. 긍정적. 자,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기 취급을 받고 있었고요. 약간 귀찮아하는.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존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너 나가 있어 그랬는데 도리도리 하면서 핸드폰에 라이트 켜가지고 옆에서 헬프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존재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도 힘이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유리컵에다가 못 주게 했는데 유리컵을 주면서 너도 유리컵에 주스를 따라 마시는 맛과 멋을 알아야 된다.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생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주인공인 나가 성숙,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먼키 스패너였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가 문제집 자습서 가지고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생입니다.